이제 부동산의 정책들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매물들,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유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50만 호의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민간 주택의 확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한 앞으로의 그런 물량들이 일기 신도시를 합쳐가지고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마치 당장 5월 달에 당선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매물들이 나올 것처럼, 또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일부 내놓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었는데, 팔고 나도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갖고 싶은데, 또는 살고 싶은데, 이제 양도세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팔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이제 증여를 한다거나 보유하기로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이제는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주택을 팔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분들, 저를 만났던 분들이나 또는 댓글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지금 이제 쏟아질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많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은 반드시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조정, 이 공급 물량의 확대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 공급 물량이 바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 후에, 또는 내년에, 후년에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정 시차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부 정책들을 발표를 했을 때 바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반등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란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부동산이 지금까지 완만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면서 그 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현재의 부동산 매물들이 이제 기대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강화를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가가지고 이제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을 집중하고, 그리고 지방의 가격들까지 많이 오른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내가 취득세라든가 중과세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원한다면 주택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시차가 분명히 적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가 됐을 때 만약에 물량들이 나오거나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을 하면서 이제 신속 통합 개발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년, 3년, 4년 후에 주택 공급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은 만약에 양도세 중과에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택을 지금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비싸거나 대출의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에 못 샀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남들이 다 관망하고 기다릴 때 어쩌면 내가 원하는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상위 입지로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라든가 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앞일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집중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누구나 다 객관화돼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와 똑같이 절대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29번, 뭐 30번 가까이의 부동산 규제책들 굉장히 많이 내놨죠.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1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파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있는 주택도 파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내가 지금 분양을 받거나 청약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축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셨던 분들도 그런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예측한 거와 틀리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넘게 저 역시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결합된 요소들로 이 부동산의 가격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두 개를 가지고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 100억대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런 간단한 지표 하나를 가지고 내가 부동산의 그 시장을 맞출 수가 있다면, 예전에 20%가 넘는 금리, 여러분들께서 고금리 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대세 상승장 또는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 시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저한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맞출 수가 없고 그에 따른 항상 변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일부 조정 구간 또는 약간 이제 조정이 되면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려고 하는 생각들, 관망하는 사람들도 정답은 하나예요. 집을 사고 싶은 겁니다. 집을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집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갖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제이기 때문이죠.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 사는 거죠. 이 주택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대출 이자 내면서 어떻게 내 집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냥 차라리 전세 월세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중요한 것은 전세 월세 가격이 이제 급등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 월세를 살고 싶어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을 통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시장, 소위 얘기하는 양극화의 시장이 지금 이미 도래하고 있죠. 아마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반전세 형식으로 기존의 전세금은 플러스 추가적으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택 공급이 많이 확대될 때까지.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공급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지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동감을 해요. 어느 정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론은 늘 똑같잖아요.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내 집을 마련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제가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2003년도에 제가 부동산 할 때도 야,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어. 이제 꼭지야.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경매 법정에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을 때도 야,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 대형 평형들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반토막씩 나고 했을 때도 야,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비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가 2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하지 않으신 분들 막 극명하게 많이 틀려졌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부자가 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서울의 핵심 지역도 아니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또는 분양받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주택 가격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오르고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들이 이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일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편적인 뭐 다마신도시라든가 뭐 도심권에서 30km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조정을 받은 거지 핵심적인 권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절대로 시장이 변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사람들이 그쪽의 수요층들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제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고의 대학교, 최고의 입지를 내가 선택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경쟁률이 나오는 곳들, 그리고 최고의 비싼 가격들을 보면서 내가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의 마인드셋 자체가 조금 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디딤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디딤돌로 하나 두 개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려고 점프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내가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단 하나예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고 내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내가 1주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1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주택자가 되기는 힘들어도 1주택자가 되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했다는 거예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부동산을 사는 것을 굉장히 부정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안 샀습니다. 1주택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분은 강남권에 입성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강남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가려고 했죠.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계속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나중에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중에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저렴했을 때 이제 그 주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의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첫 집, 평생에 처음 마련하는 집을 가장 좋은 지역에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그분 역시도 강남의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쉽지가 않았고 그 가격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사고 보니까 그 주택 가격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택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수를 늘리고 싶어도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완화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택수를 늘리지 못했던 분들, 1주택자 분들이 2주택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열어놓으시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항상 부동산 가격이 늘 비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인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부동산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을 때 목동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늘 봤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늘 보면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의 가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5년, 6년 있었을 때의 가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인정하지 못하면 제 생각이 그 시장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10년 동안 부동산을 한 사람들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봐가지고 어느 지역이 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이 A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 됐다는 거죠.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A라고 하는 지역은 10억이고 B라고 하는 지역은 12억이면 A라고 하는 지역이 싸구나. 상대적으로 입지가 비슷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한 발 더 물러난 투자자들, 객관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싸거든요.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똑같은 입지에 학교도 가깝고 똑같은 강남 접근성을 가진 두 개의 아파트가 있었을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는 12억이고 여기는 10억이면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억대부터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신 분들은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나보다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걔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직장에 고위층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찌질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고 최고의 대기업의 간부까지 임원까지 갔다면 내가 중소기업 다니고 있으면 인정해야죠. 그 부분을.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너는 예전에 나보다 못 살았잖아. 너는 예전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그래봤자 나만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단 인정해라. 가격이 객관적으로 오른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계속 부정하면서 더 떨어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오른 가격, 팩트,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스펙트럼을 펼쳐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보셔야겠죠. 250만 호의 공급 물량이 다 나오기도 임기 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빠르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많이 오른 주택을 보면서 더 오를지 불안하셨던 분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이 가격 자체가 오를지 내릴지는 수요층과 공급에 따라서 이제 일부 형성이 될 건데 일단 공급 물량이 최근에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규제의 완화가 같이 맞물리고 그리고 대출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가수요 고객들은 대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일부 주택을 못 사는 것이지 주택 가격이 뭐 몇 년도 전후로 회귀한다고 하면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떨어지기를 원할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거나 양도세 완화로 인해 가지고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가격들, 조정되는 가격들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런 떨어지는 가격, 조정받는 가격들을 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아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그런 시장에 오게 되면은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는 조정받는 그런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고 내가 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입지가 좋은 곳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구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뭐 빠르게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극명하게 나뉘어질 겁니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무조건 그런 시간이 왔을 때 행동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준비된 사람, 어느 정도 내가 자본소득을 모았고 종잣돈을 모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이 금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분들 또는 저렴한 분양가로 나온 물건들 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이런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빠른 결정,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분들도 사고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모두가 다 윈윈하면 좋겠지만 이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누군가가 사면은 누군가는 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하면은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1주택자는. 그래야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주택자가 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이 나는 떨어졌을 때 살 거야. 기다리시면 돼요. 왜? 나는 이미 1주택을 보유했으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은 나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은 이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때는 계속 내가 이 주택에서 살다 보면은 가격이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팔지 않고 지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1주택자가 됐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이하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 예측하면서 좋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